대한축구협회는 이 절차를 완전히 다 어겨가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경찰 이 불공정성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한 것 때문에 임명 과정에서요. 2년 전에 이걸 고발을 했었어. 근데 수사를 안 했어. 시간 계속 지질 거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경찰에서는 이거 이제 수사팀 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2년 뒤에. 네, 지금 와서.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인물인데 미국으로 그냥 확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완전 무너졌는데 이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네. 최휘영 문체부 장관 그리고 박지성 레전드. 박지성 선수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해. 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3시에 출범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고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체부 최희영 장관 그리고 박지성 위원 이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유승민, 김승희, 조현상, 이영표, 박주호, 유영근, 김대희 이렇게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표도.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네. 이런 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출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법원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정 판결도 됐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잖아요. 네. 이제는 좀 질서 있는 수습, 질서 있는 재건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맞습니다.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단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축구를 바꿔야 되는데 누가 할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축구협회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신뢰도 바닥이고. 네. 그러기도 하고 신뢰가 바닥이기도 하고 초유의 일인데 회장과 국가대표팀 감독이 동시에 없는 최초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정몽규 사퇴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 이제 이야기는 했었죠. 월드컵 즈음에서 이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공식 발표를 오늘 한 겁니다. 오늘 했어. 네, 오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개혁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지?를 위해서 K축구혁신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고 네. 오늘 첫 회의를 하는 거죠. 오늘 출범. 그래서 이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박문성 해설위원은 못 들어간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왜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진정성이 있었잖아요. 또 저는 제 위치에서 또 제 역할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 멤버를 보면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조금 뭐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위원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방향성은 내가 볼 때는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오. 일단 위원장이 박지성 선수잖아요. 네. 네. 지금 피파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파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축구와 관련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CCBB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밖에서 뭐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럼 축구협회는 언제나 정가보도식으로 피파라는 걸 꺼내죠. 우리 피파 형들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혼낸다 이러면. 지난번도 사실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2, 3년 전에도. 맞아요. 그때도 숨었던 공간이 어디냐? 피파 뒤에 숨습니다. 맞습니다. 피파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월드컵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런 사실 겁박이에요. 이것도 사실 팩트 체크를 하면 꼭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숨잖아요. 근데 위원장이 피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축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사실을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우리 선수 출신들도 이영표, 네. 박주호 그동안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또 축구 쪽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박주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력강화 위원으로서 맞아요. 현 상황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국회 청문회에서 또 발언도 했던 네네.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소신이 있더라고. 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다 빠져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한축구협회의 전무,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의 사무총장이 들어와 있고 김승희 조연상. 지금 보면 변호사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네. 변호사분은 저도 좀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거버넌스 자체나 네. 정관. 네, 지금 이제 그게 좀 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회장 선거 관련해서 이 네.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금 변호사. 정관 같은 거를 오. 들여다보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굉장히 대단한 전문가라. 잘 짜여진 구성이네.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포츠 행정 오, 에 그래요?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난 뭐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를 포함을 한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그 이제 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분이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적용돼요? 이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상위 단체가 선거와 관련한 회장 선거와 관련한 법을 개정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는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선수. 지금 전체적인 라인업은 네. 잘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러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잘 짜여지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더 이상하잖아요. 잘 됐네. 아유,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몰랐는데 엄청 뒤늦게 그 사과문을 올렸더라고. 거기 이제 3일에서야 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이 요거는 내가 좀 기분이 언짢다 하는 대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회장 선거 관련한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자, 선거제도는 협회 정관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대한축구협회 상위기관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죠. 피파와 대한체육회 정관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재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고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술술 읽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구입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서 우리가 탈락하고 나서 한 5일인가 만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네. 일단 뒤늦기도 진짜 했지만 늦었어. 네. 그것도 사실 주위에서 왜 안 해? 그러니까 막 올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하죠. 이런 사과문이 어디 있어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사과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사과문은 크게 두 가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뭘 잘못했다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게 보면은 첫 줄은 사과드린다. 두 번째는 실패를 교삼아 준비해 나가겠다. 질타 듣겠다. 더불어 억측성 보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 사과드린다.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거다. 차기 회장 선거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까 참고해라. 요 내용이네요. 이게 사과문에 이런 내용이 하나만 어디 있어요? 한 얘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을 잘못했다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월드컵에 대한 결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도 인정을 했고 그 전에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서 27가지의 비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검찰도 경찰이라든지 수사를 하고 있으면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공정함을 훼손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도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게 사과문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질책 잘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워딩을 보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네, 사과문. 여기서 정말 나쁜 워딩은 이겁니다. 저희 마지막쯤에 있는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축구 본연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 이겁니다. 네.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 축구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숭고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아까 회장 선거 60일 이내 할게요 그냥 지금 기존대로 할 겁니다. 우리 안 바꿔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그럼 뒤에 다시 연결해 보세요. 이게 붙은 거예요, 다 사과문이. 숭고한 가치와 자, 순수함. 그러면서 우리 이제 60일 이내 선거 그냥 할 거예요. 이거는 원래 우리 정관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파가 뭐라고 화내. 할 거예요. 우리 피파가 화 많이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거네. 어허. 밖에서 뭐라고 하지 마요 얘기예요. 그러네. 근데 이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사과문이 올린 날이 K 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겠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진짜로? 야. 그날 딱 이 사과문 올려요. 그럼 겨냥한 것처럼 보이네. 당연하죠. 겨냥한 거죠. 와. 우리가 할 거니까 와. 가만히 있어. 진짜네. 니네들이 뭔데? 응.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박지성?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 피파 형들이 뒤에서 뭐라고 할 거야. 월드컵 못 나오게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겁박하는 와, 거야. 대박. 와. 이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게 연결이 되네.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회장이 사퇴를 발표했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출범한 날. 출범한.
그거 처음에 사과문을 올린 날은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라는 선언한 날 저걸 발표합니다. 야 외부에서 뭐라고 하지 마. 밖에서 뭐라고 하지 마. 외부 개입하면 안 우리가 돼.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야 60일 이내에 굳이 씁니다. 사과문에. 60일 이내에 정관은 다음 차교회장 뽑게 되어 있어. 너네 그때 우리가 K축구혁신위원회가 금요일 뜨면서 뭐라 그랬냐. 지금 이 부당한 불공정한 그다음에 계속 잘못된 회장 체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회장 선거 제도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쇄신을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한 날 바로 띄운 거예요. 저 사과문을 와. 우리 60일 이내 그냥 할 거야. 무슨 소리야. 60일을 왜 건드려. 그거 지금 우리 사람이 계속 또 해야 되는데 정몽규는 물러나지만 정몽규의 사람들이 그대로 하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쳤네. 대박이다. 그리고 오늘 첫 3시에 회의하죠. 오늘 네. 오전에 부회장과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자 정몽규 회장 지금 물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관상 우리 정관 아직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안 네네. 건드렸습니다. 정관상 이제 60일 내에 60일 회장 내에. 선거하면 되죠? 자 갑니다 우리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려고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런 스타일이.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거지. 와 그렇게 보인다 진짜. 이거 와, 정말 진짜. 이거 이 코드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와 생각합니다. 레전드다 진짜.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금요일과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아 정몽규 회장 한 명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니네. 그 정몽규의 사람들이 이를 이렇게 망쳐놨구나. 와. 축구의 가치를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축구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축구를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자기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물러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우리 그대로 할 거야. 아. 그동안 시간을 이제 자기네들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시간 없었어요? 바꾸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혁하고 혁신하라고 시간을 안 줬나요? 기회가 없었나요?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와. 이제 와서 또 이제는 안 되겠다. 회장도 물러나고 감독도 없는 그리고 온 국민이 이거 바꿔야 되겠다. 축구인들도 막 야 이거 더 이상 안 돼. 오늘 선수협회가 어떤 발표를 했느냐? 이거 한 달 바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투표에 1인 1표제 하게 해줘. 지금은 190명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협회들도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몇 명들이 자기네 거예요. 이건 축구협회. 이거는 이 축구는 자기들 거만이에요. 그러니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할 테니 우리 그동안 정몽규에 있는 사람이 나올 거야 해장 선거에.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이지 않잖아요. 아니 이렇게 공분이 모아지고 이렇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설마 이 와중에. 또 해? 또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보면 기득권과 적폐를 청산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너무 어렵다. 지금 전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응하는 걸 보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냐. 아니 그 뒤에 보면 사과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진다는 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죠. 근데 저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와. 그냥 회장 하나 끝나고 회장에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자 우리 60일 이내 할 거라는 얘기를 사과문에 굳이 집어넣습니다. 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사과문 저렇게 씁니까? 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하고 앞으로 이런 혁신의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과문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다음 멋진 상품을 60일 내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약간 이런 인식이 고착화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듣다 보니 그동안 이 세력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욕하고 뭐하고 난리쳐도 결국에 그때 상황에 감독 좋은 사람 한번 데려와서 성적 나오면 뭐 다 잊어. 또 잊힌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윤상현 마인드. 네. 1년이면 다 잊어. 진짜. 저는 아까 정몽규 회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오래된 누적된 패단들 이게 문제구나. 기득권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사회적 공분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답답해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정도로 인식을 못하나? 예.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면 진짜 무능한 거고 인식을 하는데도 저렇게 한다면 이게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사악한 거죠. 이거 진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정몽규 회장의 사퇴 그 문에도 어떤 네. 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그 정몽규 회장은 물러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앞당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 이것도 똑같은 그 흐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당기기 위해서. 만약에 원래는 저런 말도 있었어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겠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체 월드컵. 오늘 혁신위를 포함을 해서 정관 개정 작업을 좀 할 수 있겠죠. 오. 근데 지금 오늘 갑자기 해버려요. 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아, 그래. 이렇게 아. 써요. 투명해요. 앞당기는 게 낫다고. 눈치도 안 봅니다. 아직 월드컵 끝난 건 아니거든. 아니죠. 대박.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럴 수 원래 있겠네. 일정이 결승전을 보고 다시 오는 거였어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어. 근데 만약에 지금 사직서를 내면 아, 정몽규가 결승전 보고 오려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했던 거예요. 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사퇴를 하면 안 돼요. 회장 자격이니까 VIP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결승전 티켓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원래는 회장직 그것까지 보고 나서 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오늘 발표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혁신이가 출범해. 이게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야, 하루빨리 축구협회를 소름이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앞당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자기들이 씁니다. 대박. 매우 투명합니다. 와. 그냥 속이 너무 훤히 보여요. 이걸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써요. 그 글에. 야, 그러면 혁신이는 더 빨리 좀 추진을 해야겠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만약에 그 정몽규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또 하겠다는 거야? 물론 그들은 계획이 있죠. 하지만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 이게 이제 지금 혁신위가 뜨고 그러면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네. 그 대한체육회 회장도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아마 전체 모든 거를 다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뭐 거버넌스도 바꾸고 모두 바꾸고 정관만 원 포인트로 아, 들여다볼 원포인트로 겁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손을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한체육회 전체 총회가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손봐서 거기서 올려서 대한체육회가 그걸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산하단체는 그걸 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사퇴문 두 번째 장 그 회장 선거 관련한 뭐 60일 써 있고 그것도 보여주시면 네. 피파도 써 있지만 뒤에 뭐라고 써 있죠? 대한체육회의 체육회. 정관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 대한체육회가 그 관련한 법을 바꾸면 따라야 돼요. 근데 근데 그 전에 바꿀 거봐 미리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야. 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혁신위도 아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3시, 이제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텐데 저도 이제 끝나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보도를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엄청나다. 이게 기득권은 쉽게 안 죽는다니까. 진짜. 네. 쉽게 안 죽어. 대단하다. 야, 오늘 진짜 잘 모셨네. 이 분석은 전혀 못했는데. 와, 이게 너무 잘. 이거 너무 또 맞네. 사실은 저희는 약간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퇴했어. 사과문도 올렸고, 혁신이도 출범했어. 이거는 뭐 이제 끝났다. 편안하게 맞아. 이제 완전히 다 개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초반에 위원들도 좋은 분들, 이렇게 의지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 싸움이었어. 저는 박지성 이름 보고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시간 싸움, 네. 수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의 이 구세력들이 엄청나게 엄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혁신이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그다음에 이런 뭐 그냥 눈치도 안 보고 이런 성명서도 내고 있고 어떻게라든지. 근데 사실 이거 결국 그냥 우리가 할 기호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논리인데.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야,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 계속 가져야 돼. 한국 축구에 자기들만 있어요? 그렇지. 자기네들만 순수해? 그러니까. 이 판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름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맞습니다. 아세요? 저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연락을 오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담아달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네. 왜 자기네들만이 그렇게 축구의 순수함을 잊고 자기네들만 이렇게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축구인들 중에도 정말 많아요. 이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혹은 적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분들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지금도 끝까지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너무 뻔뻔하잖아요. 여태 뭐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월드컵 한창 지금 열기 뜨거울 때거든요. 네네. 월드컵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네. 가셔야 돼서. 카보베르데 얘기도 좀 하고. 보지냐. 네. 네. 브라질 왜 자꾸 그 사람 왜요? 불러? 그래 골키퍼. 브라질 떨어졌어. 오늘 노르웨이 와, 노르웨이 브라질 혼란. 떨어져. 와. 브라질 떨어졌어. 네. 혼란이 워낙 잘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브라질도 사실 이번 대회 앞두고 네.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우승 후보는 4대 천왕. 그래요. 스페인, 그다음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프랑스, 아르헨티나. 네. 그리고 이제 한 브라질은 8강 전력 정도 아니야? 그래요? 이랬는데 좀 빨리 떨어졌죠. 와, 아, 노르웨이 이번에 되게 히트가 카보베르데가 히트고요. 카보베르데. 네.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지금 바이킹 로우라고 그래서 네. 이번에 끝났는 막 그거 난리더라고. 노르웨이 국회에서도 막 바이킹 로우 바이킹 로우 하는데 압도돼요. 와 멋있습니다. 진짜 네. 멋있더라. 예전에 진짜. 아이슬란드 박수 치는 것처럼 예. 또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월드컵 되게 재밌어요. 우리 빼면. 아 진짜 재밌어요. 맞아, 재밌어. 야, 근데 메시는 메시야. 지금 득점 선두입니다. 공동 선두긴 합니다만. 네. 7골, 6골.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메시, 은바페, 홀란, 해리케인. 해리케인도 골 추가했어요. 추가했어요? 6골이에요. 오. 이게 이번에 월드컵이 왜 재밌냐면 잘한다고 하는 팀 진짜 싹 잘하고요. 어. 잘한다는 선수들 정말 엄청 다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볼 때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리고 카보베르데 이런데 막 카보베르데, 와. 정말 눈물 나는 경기랍니다. 아, 맞아. 그 아르헨티나와 연장전 승부는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멋진 경기였어요. 와, 최고의 메시가 경기였어요. 그렇게 뛰었는데도 이걸 3대2 만들었고 어. 골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정말 이걸 본 사람들이 다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멋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셔도 이거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끝날 때 막 혼자 박수 치면서 이건 차라리 영화다. 아, 영화야. 이거는 누가 연출을 해도 이렇게 못 만든다 할 정도로 아니 인구 50만 명. 와, 카보베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메시를 상대로 뒷벤치는 이거 이렇게 싸울 수 없거든요. 월드컵은 나 이런 지는 거구나. 줄 알았어, 아르헨티나가. 네. 예. 진짜 대단한 승부였어요. 근데 진짜 나는 내가 딱 원하는 스코어예요. 3대2. 난 카보베르데를 또 응원했어요. 아. 근데 또 메시가 올라가긴 해야 되니까. 그런 감정이 두 개가 있었죠. 그 두 개가 계속 나는 충돌하는데 네. 그냥 내가 딱 원하는 맞아. 딱 그 스코어.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떤 게 막 맵이 돌았냐면 전 세계 지도를 해놓고 네. 이 경기를 응원하는 국가를 이렇게 표시해요. 아르헨티나 빼놓고 모든 전 세계 팀들이 카보베르데를 응원했다라는 식으로 아. 이 약자에 대한 서사. 아, 그 정도로 되게 감동받았다. 기가 막혀. 네, 이거 진짜 재밌었고. 네. 너무 멋있다라는 경기였던 게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귀국했는데 축제 그냥. 축제지. 그치. 와, 정말 금이 환영 그 자체였어. 50만 네. 인구. 50만. 너무 멋있어 진짜. 아, 중국 몇 만이야? 10억 넘지 않아? 근데 본선에도 못 왔어. 네. 예. 그리고 오늘 끝났던 홈팀 멕시코하고 잉글랜드 경기도 어마어마 지금 막 어떻게 끝났는데 됐어요? 잉글랜드가 3대1로 이겼습니다. 퇴장을 3대2 한명 로? 당했는데 이것도 와. 엄청난 명승부였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전과 잉글랜드가 정말 처절하게 지킵니다. 퇴장당한 상황에서 이걸 지키려고 멕시코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경기합니다. 와. 이것도 한번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진짜 약간 감동받는. 근데 해리케인은 해리케인이더라 진짜. 오늘 해킹 또 골로 잘하더라 해리케인도. 잘해요. 결정 지을 때 딱 해줘야 될 때 딱 해주더라고. 최근에 득점왕이 10골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무조건 10골을 넘을 것 같거든요. 와.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한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프랑스의 뽕테니 예전에 13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 지금 이 월드컵. 네, 이분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축구 얘기하니까 재밌나봐. 좋은 얘기 원래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축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